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조딩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CNN 검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업이라 함은 제가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 알려드린 건 공장의 형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뭐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말고도 이제 정품 그리고 짭퉁인가 뭐 그런 거 판별하는 데서도 AI를 쓴다고 하죠. 그게 CNN 쪽일 거고, 어쨌든 그쪽 분야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참고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개체 검색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욜로를 알려드렸는데 그 욜로 맞고, 그 욜로나 혹은 FPN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FPN이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아요. 그 어떠한 모델보다 제가 알고 있는 현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개체 검색 모델 중에 FPN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만 문제점은 무겁습니다.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FPN은 제 추측인데, 그 자동차에 쓰이는 자동 운전 부분에서 FPM 모델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무거운 모델이어서 이게 미니 PC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주로 공장이나 혹은 이제 뭐 컴퓨터 크기, PC 크기에 이제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회사에서는 FPN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욜로 자체에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욜로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욜로 4나 욜로 5를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FPN을 사용하느냐? 그냥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사실상 FPN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개체 검색에서 이미지 자르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욜로를 써도 진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이제 계속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욜로를 써도 문제가 없는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정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이 나왔겠죠. 저는 AT메가를 예로 들 거고, 어떠한 공정, 예를 들어서 납땜을 처리를 해가지고 나온 AT메가 PCB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 납땜이 된 상태겠죠. 그럼 얘들은 지금 납땜이 다 일일이 된 상태일 건데, 그럼 여기서 납땜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납땜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체 검색을 훈련을 시켜요. 뭐 AT메가 파트는 AT메가, 그리고 이 파트 핀 파트는 핀 파트 부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뭐 LED 부분, 뭐 크리스탈 부분, 이건 무슨 핀이죠? 뭐 어쨌든 뭐 핀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소켓인가요? 이 소켓 같은데? 아닌가? HT메가의 소켓이 필요한가? 아, 이거 그건 것 같네요.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뭐 그런 것들이랑 스위치 이런 부분으로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개체 검색을 했었을 때 이 핀 부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소켓 부분과 LED 부분, AT메가 칩, 크리스탈 부분, 그리고 커패시터인가요? 이거 커패시터 같은데, 커패시터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이제 개체 검색 위치랑 크기를 알려주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미지로 잘라주는 겁니다. 개체 검색된 부분만 빼고 다 이미지로 잘라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잘라준 거는 제가 영상이 옛날에 만들었을 때 시어 하트 어택이라고 자동차를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서 그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객체가 발견이 됐을 때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객체 검색된 부분만 이제 잘라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 형태로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바꿨던 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뒤에 제가 독자적으로 따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어하트 어택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개체 검색된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형태를 이용하고 있고, 이와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로 잘라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공정을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납땜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용을 해주는 게 경계선 처리라고 이미지 비전 기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납땜이나 뭐 다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실금이라던가 뭐 끊어진 부분이라던가
납땜이 안 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경계선 검출을 이용하는데, 이 경계선 검출을 주로 사용하는 게 소벨이랑 라플라스 방법입니다. 이 소벨이랑 라플라스 방법은 뭐 미분 수식이 따로 있긴 한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 전체적인 영상 설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CNN을 통해 가지고 불량품 처리한 기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수식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잘라진 이미지를 넣으면 X 쪽으로 미분을 했을 때 Y 쪽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돋보이게 되고, 왜 어째서 S를 미분했는데 Y로 돋보이게 되느냐, X선에 감지되는 것들을 좀 더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럼 남는 게 Y측 밖에 없겠죠. 그래서 Y선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Y소벨 같은 경우에는 X를 미분을 한 겁니다. Y를 미분을 해가지고 S축이 이제 좀 더 잘 보이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X선이 이 선 부분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선 X선이 안 보이는데 여기선 X선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Y 소벨도 해보고, 그리고 라플라스는 뭐냐, X랑 Y축 전부 다 돋보여주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X선이랑 Y선이 다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에서는 소벨을 전부 X, Y 다 해주고 라플라스까지 3번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X 소벨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라플라시아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건 기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큰 틀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계선 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상태로 납땜을 확인을 해볼 거다. 근데 이제 납땜을 확인해 볼 거면 이 이미지를 뭐에 넣어줘야 될까요? CNN에 넣어줘야겠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합성공 신경망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합성공 신경망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지금 CNN 쪽에서는 거의 사실상 이제 멈췄죠, 성장하기를. 너무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연구는 RNN 쪽, 뭐 LSTM이나 뭐 GRU 쪽에서도, 게이트 리커런트 유닛 쪽에서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겜 분야도 요즘 잘 이루어지고 있고, 머신러닝 분야 쪽은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머신러닝 분야 쪽도 좀 되게 많이 많이 진보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NN은 사실상 이제 새로운 모델 나온다고 보긴 힘들고, 이 툴에서 지금 그러면 쓴 모델들은 무엇이 있느냐, CNN에서 레스넷이나 세넷, 그리고 나스넷,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모델이 많습니다. CNN이 정말 여러 가지 모델이 많고, 그 중에 정확도가 높은 거에 이제 CNN을 뽑아보자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세넷이랑 나스넷은 이 독자적으로 이거 하나들밖에 없는데, 레스넷은 종류가 정말 많아요. 레스넷이 종류가 정말 많아서 그 중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게 뭐 무슨 레스넷이었는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근데 쉽게 찾으실 거예요. 레스넷 부분은 뭐 종류가 워낙 많은데, 거기서 이제 정확도를 비교한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정확도를 비교한 것 중에서 얘들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가장 정확도를 높게 띈 건 나스넷이었고, 그 다음에 세넷, 그 다음 레스넷 순으로 이렇게 높아가지고 가장 높은 정확도는 나스넷이었어요. 그런데 연산 처리랑 또 똑같이 나스넷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세넷이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레스넷이 그 다음 높아요. 그래서 이 나스넷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게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좀 무겁기 때문에 사실 레스넷을 사용하는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레스넷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확도가 또 높기 때문에 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연상량이 낮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레스넷이 선호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레스넷은 이게 좀 개인 선호도 차이인데, 이미지 개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파트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주면 되니까 사실 이런 세세한 픽셀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카메라의 품질 문제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준 건 개체 검색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도가 크게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 검색은 제가 욜로를 써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인데, CNN은 이제 이 잘라낸 걸 경계선 처리를 한 다음에 불량품 결과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객체 검색을 해서 잘라낸 게 아니라 불량품 결과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사실 나스넷을 많이 씁니다. 나스넷을 가장 많이 쓰고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나스넷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레스넷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레스넷을 쓴 기업도 생각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여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또 일부 기업에선 또 어느 식으로 하냐면 납땜 처리된 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대로 또 안 되니까 자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미지 X 소벨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왔으면 얘를 4등분으로 잘라서 이 한 조각만 CNN으로 넣어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얘만 또 잘라서 검색하고, 또 얘만 잘라서 검색하고, 얘만 잘라서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경계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이미지 처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한 이 큰 틀 축에서 무조건 다 이런 제가 말한 축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부분 평범하게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알려드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쪽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졸업작품으로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짝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실오라기 같은 것들 이제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는데, 이걸 소벨로 경계선 처리를 해보면 실오라기가 제대로 매듭이 안 지어진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CNN으로 통해 가지고 불량품 검사를 해서 짝퉁인지 진퉁인지도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사실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랑은 이제 큰 주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후에 시간이 나면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라서 나중에 이쪽으로 논문 한번 내보고 싶다 해서 약간 아껴두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회사 다니느라 좀 바빠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코드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코드는 이제 경계선 검출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S 라플라시안이랑 소벨 부분 X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직접 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미지 소벨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잘못 적어줬네요. 그냥 이미지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소벨만 쓰는 게 아니라 라플라시안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주고, 여기서 파일을 하나 꺼내냅니다. 파일 중에서 무슨 파일만 꺼내낼 거냐, png 파일과 jpg 파일만 제가 허가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jpg 파일이나 혹은 all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jpg, png 다 보여주기도 하고, jpg 파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all 파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경로를 읽어 온 걸 이제 닫아주기 위해서 디스트로이로 먹여준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썬만의 이제 문제인데, 파이썬이 외국에서 자주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읽어 오는데 한글 경로를 못 읽어 옵니다,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경로로 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그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탕화면이 들어가 있죠, 경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를 좀 했습니다. np를 통해 가지고 numP를 통해서 프롬 파일로 읽어 온 다음에 그걸 이미지 얼레이로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얼레이를 다시 CV로 오픈 CV 이미지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게 경로가 데이터 쪼가리들이 이미지로 다시 변환이 되거든요. 이 CV2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와 그레이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왜 그레이 이미지로 바꿔주느냐? 경계선 검출할 때는 컬러 색상이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경계선 검출을 해주게 되면 의외로 CNN 쪽에서 제대로 된 검출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흑백으로만 하기 위해서 그레이 부분으로 해줬고, 그럼 이 컬러 이미지는 왜 썼느냐, 그냥 원본 이미지를 띄워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컬러 이미지는 필요 없고 이 그레이 이미지만 필요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변환 코드 명령어문인데 여기 보시면 컬러를 visual2, 이게 2인데 야 이거를 센스 있게 2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visual2 그레이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 있게 코드를 잘 만들었던데 되게 센스 있죠. 2, 영어 2 쓰는 것보다 2를 쓰는 게 나으니까 어쨌든 간에 비주얼에서 그레이로 바꿔주고, 여기 보시면 비주얼로 되어 있는데 RGB 아닌가요? 보통 한국에서 쓰는 건 레드, 그린, 블루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블루, 그린, 레드 순으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외국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픈CV가 읽어오는 라이브러리는 블루, 그린, 레드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를 그레이로 바꿔준 거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BGR로 읽어왔기 때문에 RGB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줬고, 그 다음 오픈CV 쪽에서 소베를 사용할 수 있게 경계선 처리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고, 이 딥스는 이제 이미지가 이 경계선 검출이 나오고 나서 출력되는 이미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크기인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 값은 들어온 이미지랑 나가는 이미지 크기를 같게 해달라는 소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소벨에 대한 설명이 여기 사이트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소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편하실 거고, 그리고 이건 이미지 경로, 그리고 이 dx가 1이 돼 있으면 1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y에서 1로 체크를 해주면 y로 이제 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넬 사이즈는 필터 이미지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 이미지를 잠깐 키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처리를 해줄 때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네요. 이렇게 99 사이즈가 있어요. 카넬 3 사이즈면 이렇게 99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 있는 픽셀을 곱해가지고 검출해준 수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해드리기가 많이 힘들겠네요. 이 카넬 사이즈가 되게 쉬운 건데 설명하긴 까다로운 거여가지고 이 부분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이미지에서 이미지 처리해 줄 때 사용되는 카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X로 미분된 소벨을 사용했고 X로 미분된 이미지, 그리고 소벨을 사용한 Y 이미지가 세 번째로 보여주고, 네 번째 이미지는 라플라시안을 사용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보면 작동을 시켜보면 나오고, 이거 여기서 건물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건물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 그냥 건물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만, X 소벨에서는 이제 Y만 제대로 부각된 게 볼 수 있고, Y 소벨은 Y를 미분했기 때문에 X만 두각된 걸 볼 수 있고, 라플라시아는 X, Y가 다 두각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로 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더 공감각적으로 3차원적으로 좀 더 해석이 쉽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술 요망에서 사용할 때 막 건물 이미지 보여주잖아요. 이 건물 이미지 사용할 때 실제로 이걸 3차원식으로 보고 이제 경계 작전을 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 처리 기법이 저희처럼 불량품 검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정말 폭넓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도 극히 일부이고 뭐 어느 곳에서든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 카넬 사이즈는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 못한 게 아쉽고, 제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게, 이게 무슨 논문을 만들려고 했냐면 제가
미래 예측, 행동 예측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행동 예측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이클 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 겐을 보고 제가 떠오른 이미지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벌써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찾아봐야 되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한 부분인데, 사이클 겐이란 이미지가 뭐냐면, 일단 주로 사용하는 거는 컬러를 입혀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복잡한데, 사이클 겐 자체만으로 솔직히 좀 많이 복잡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단순론으로만 컬러 그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입혀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겐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뭐 저따구로 설명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퉁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흑백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와준 게 컬러 이미지를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컬러 이미지를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서 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컬러를 잘 입힐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사이클 겐인데, 이걸 흑백 이미지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 모션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를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먹을 쥐겠죠. 우선 주먹을 날리려면 주먹을 쥐어야겠죠. 그러면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을 들겠죠. 팔을 든다. 그리고 주먹을 쥔 팔을 날리겠죠. 그리고 4번, 상대가 맞는다고 없겠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정말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겠죠. 주먹을 쥐는 프레임들이랑, 그리고 팔을 들 때의 프레임들이랑, 그리고 주먹을 쥔 팔을 날릴 때의 프레임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사이클 캔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주먹을 쥐는 이미지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이 사이클 캔은 인풋으로 이게 들어가요. 인풋으로 1번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사이클 캔은 아웃풋으로 팔을 드는 2번 이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설명이 많이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밑에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번 이미지를 출력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 2번 이미지를 출력을 해준 걸, 만들어준 걸 다시 인풋으로 넣습니다. 다시 만들어낸 2번 이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만들어낸 2번 이미지를 입력을 해준 거죠. 그러면 아웃풋이 얘가 뭘 내보내줄까요? 주먹이 진 팔을 날리는 이미지를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들을 쫙 다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저 주먹을 쥔 상태이지만, 이 사이클 겐이 이 주먹을 쥐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주먹이 쥔 팔을 날리는 프레임까지 출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사실상 미래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가 뭘 할지 예측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 출력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이미지들이 총 예를 들어서 한 1000장 정도 만들어냈고, 이걸 이제 기프 파일, 뭐 아니면 mp4든 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만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파이프 핸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프 핸드가 맞나? 파이프 핸들을 이제 사용을 해줄 거예요. 파이프 핸들을 왜 사용을 하느냐, 제가 이걸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손 핸드 이미지를 모델을 하나 만든 게 있었잖아요. 그거 좀 보여드려야겠는데, 유튜브. 제가 만들어낸 부분이 있는데,
좀 봅시다. 제 채널에 가서 동영상 쪽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 손 관절 모델 이미지 있죠. 이 부분 이런 것처럼 이제 얘를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관절 포인트마다 LSTM OR 혹은 GRU로 학습을 해서 무슨 모션인지 파악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파이프 핸들을 여기서 이 주먹을 쥐고 만들어낸 천장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이미지를 그러면 만들어낸 천장 이미지를 넣어주면 얘는 이 LSATM은 이 이미지 간접 포인트들을 보고 이미지들의 관절 포인트들을 LSTM에 넣어주면 얘가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결과값이 주먹을 날린다는 이미지를 내주겠죠. 결과를 내주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겐과 핸드파이프랑 핸드파이프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파이프 핸드 모델이랑 그리고 LSTM을 잘 사용을 하면 미래 이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 미래 이미지의 행동이 무엇인지 주먹을 날린다는 결과값을 한글로도 보여줄 수 있겠죠. 주먹을 날린 이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뭐 음성 같은 거 데이터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주먹을 날리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 사이클 게닝 문제입니다. 사이클 게닝. 사람이 주먹을 휘두른다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이 있겠죠. 그 동작들을 학습하는 게 좀 많이 빡세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진짜 학습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내면 이 사람의 행동 예측을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게 무슨 행동인지까지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이 부분 쪽으로 손을 한 번도 못 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제로 지금 있는 모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행동 예측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음성으로 알려준다거나 무슨 행동인지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모델이 실제로 있는지는 저도 지금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걸 만들려고 노력은 할 거지만 이제 직장인이고 또 저도 배우는 게 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만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 영상도 올려야 되고, 만약에 아직 뭐 학부생이어도 사실 대학원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부생이 아니어도 돼요. 고졸이든 중딩이든 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I에 대해서 사이클겐과 핸드파이프랑 GRU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뭐 게이트 리커런트 유닛이나 뭐 LSTM이나 뭐든 간에 이렇게 세 개만 제대로 잘 알고 있다면 이 모델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이걸 만들어 보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같이 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있고 이미 누군가 만들었다면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해드리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모델을 만들려고 이제 논문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었는데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영상을 못 올릴 거예요. 원래 오늘도 이번 주도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인포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되게 없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야 되나 탈락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쨌든 원래 있던 회사에선 탈락을 당했고 잘렸고,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5월 9일 입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사 가서 다시 이제 일을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한테는 지금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인포계는 강의 영상을 올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번 달 자체가 좀 일을 배운다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생각 들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인포겐에 대해서 꼭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